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괜찮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가난한 행색의 한 할아버지가 식당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을 세어 내밀며 죄송하오 라고 말하던 그분. 그 따뜻한 한 그릇 국밥이 제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어르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돌변해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다음 날엔 또 다른 사람처럼 조용히 사과를 하셨죠. 그리고 밝혀진 그분의 진짜 정체. 제가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이유. 도대체 그분은 왜 가난한 척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를 찾았던 걸까요? 저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골목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서윤입니다. 28살에 시작한 진심식당이 벌써 3년째를 맡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단골 고객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이 있어서 힘든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국밥집이다 보니 새벽부터 준비할 게 많거든요. 뜨거운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도착한 단골 고객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시죠.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하나요? 최말순 할머니께서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77살이신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사신 터줏대감이세요. 혼자 계시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할머니. 김치 많이 드리는 걸로 준비할게요. 할머니의 취향을 알고 있으니까 묻지도 않고 김치를 가득 담아드려요. 그러면 할머니는 꼭 고마워. 우리 서윤이가 제일 예뻐하고 말씀하시죠. 아침 손님들이 바쁘게 드나드는 와중에 문득 눈에 띄는 손님이 있었어요.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으시고 구두도 많이 달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등을 곧게 펴고 걸어오시는 모습에는 어딘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오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차림새였거든요. 어떤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노인은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노인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놀람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반가움이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일반적인 첫 만남의 시선은 아니었어요. 국밥 드시겠어요? 네, 그렇게 주세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억양에서 교양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내미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아니에요. 충분해요. 사실 국밥 한 그릇 값에는 조금 모자랐어요. 하지만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죠. 고기도 평소보다 많이 넣고 김치랑 단무지도 넉넉하게 담아드렸어요. 노인은 국밥을 받아들고는 정말 조심스럽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 한 술 천천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깊게 인사를 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그 미소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시면서도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인이 매일 아침 8시쯤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같은 메뉴를 주문하셨죠. 그리고 항상 부족한 돈을 내미시며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인연이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그런데 막상 여쭤보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상처를 드릴까 봐서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 아세요? 최말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다. 이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시는 걸까? 할머니도 궁금해하셨어요. 50년을 사신 분이 모르시면 정말 이 동네 분이 아닌 게 확실한 거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신 노인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날은 국밥을 평소보다 더 천천히 드셨어요. 중간중간 숟가락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시기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몸이 아프신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똑같이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가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노인이 오시는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오실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서윤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연인인 도윤이가 말했어요. 저녁에 가게 정리하러 와서 하는 말이었죠. 뭐가 달라?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해야 하나?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요즘 정말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그 노인 때문에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왜 매일 오실까? 혼자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노인이 평소보다 일찍 오셨는데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깔끔하게 접은 지폐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모자랐던 국밥값들을 다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그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맑아지고 더 따뜻해졌다고 할까요? 그날 이후로 노인과 저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일상의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를요. 다음 날도 노인은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8시였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차림새로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노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먼저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다니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앉으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조금 더 넣고 국물도 더 뜨겁게 끓여서요. 노인은 국밥을 받아들고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의 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셨어요. 다른 손님들, 가게 인테리어, 벽에 걸린 가운 같은 걸 유심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이 통한다라고 쓰인 액자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최말순 할머니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서윤아, 저 할아버지 참 점잖아 보이시네. 그러게요. 예의도 바르시고요. 할머니와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노인이 들을까봐 조심스럽게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 나이 드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저 노인도 그런 외로움을 안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늘어난 거예요. 특히 아침 시간대에 새로운 얼굴들이 자주 보였어요. 사장님, 여기 국밥 맛있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러시던가요? 아, 그냥. 소문 들었어요. 새로운 손님이 대답했어요. 이상하죠? 우리 가게가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노인도 그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용히 드시고 일찍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혹시 불편하신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리가 불편하시면 다른 곳으로. 아니에요. 여기가 좋습니다. 노인은 작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평상시처럼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더라고요. 번호판을 보니 꽤 비싼 차 같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목시계도 반짝반짝하더라고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노진혁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건물주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 건물주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바빠서 직접 오지 못했어요. 노진혁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 월세가 좀 밀렸다고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지난 2달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거든요.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떨어져서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라. 글쎄요. 노진혁 씨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것처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다른 업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가게를 빼라는 건가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월세를 제때 못 내시면. 노진혁 씨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때 노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노진혁 씨를 보고 잠시 멈추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저는 일부러 밝게 인사했어요. 노진혁 씨 앞에서 위축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노진혁 씨가 일어나며 명함을 던지듯 놓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보던 노인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노진혁 씨가 나가고 나서 가게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최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월세를 못 내면 가게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노인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가게 정리를 도우러 왔어요. 무슨 일이야? 하루 종일 안 좋아 보이네. 건물주가 왔었어. 건물주? 무슨 일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도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밀린 월세, 노진혁 씨의 협박 같은 말들.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야겠네.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가게 매출도 안 좋은데. 일단 알아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노인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노인이 평소와 다른 말투로 대답하셨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국밥을 드리고 나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사장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그분, 건물주 말인데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다행이지만 노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왜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실까요? 그때 최말순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윤아,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제부터 얼굴이 안 좋더라니까. 할머니는 제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고, 이 고집쟁이가. 할머니가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친할머니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가 되어서 노진혁 씨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왔더라고요. 정장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아마 부하 직원인 것 같았어요.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이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노진혁 씨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이 자리가 워낙 좋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 다른 업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밀린 월세와 다음 달 월세까지 모두 정리해 주세요. 그럼 못하시면 계약 해지입니다. 노진혁 씨는 차갑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특히 최말순 할머니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장사하는 사람 쥐어짜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해? 할머니.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하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일주일 안에 큰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행 대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친척들에게 빌릴 돈도 한계가 있고, 도윤이가 늦게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안쓰러워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늘이 가만히 있겠어? 도윤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이 오시더니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국밥을 다 드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노인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 가게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진심식당이시죠? 월세 문제 해결되셨나요? 네. 누구시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어요. 이상했어요. 누가 우리 가게의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죠. 직장인들이 몰려와서 자리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그 노인이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정중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잘 있어? 평소의 정중한 말투도 사라져 있었어요. 반말의 퉁명스런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평소처럼 구석 자리를 안내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거기 말고 저기. 노인이 가리킨 곳은 홀 한가운데 테이블이었어요. 다른 손님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했지만 손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안내해드렸어요. 노인은 의자를 끌며 거칠게 앉더라고요. 그 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국밥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국밥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국밥을 가져다 드리는 순간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식은 걸 갖다 줘?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김치를 먹던 최말순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국밥은 충분히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손님이 불만이시니 새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들도 뭐야? 김치가 이렇게 쉬어? 노인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옆 테이블 손님이 말을 걸려다가 노인의 시선을 받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너무 서늘했거든요. 새로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국밥과 반찬을 모두 다시 가져갔어요. 주방에서 새 국밥을 끓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 걸까요? 평소에 그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시 국밥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번엔 정말 뜨겁게 김치도 새로 담아서요. 이것도 별로네. 노인이 한 숟가락 떠보고는 또 불평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불만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국물이 싱거워. 고기도 질겨.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평소에는 맛있다고 하시던 분인데요. 최말순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셨어요. 할아버지, 여기 음식이 원래 맛있어요.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노인이 할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노인에게 말했어요. 손님,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피해?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뭐가 피해야? 노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몇몇 손님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먼저 갈게요. 젊은 직장인 한 명이 급히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뒤따라 몇 명이 더 나갔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시간 매출이 중요한데 이런 일로 손님들이 나가시니까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이시니까요. 물 좀 더 달라고. 노인이 빈 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저는 새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이 물도 미지근해. 차가운 걸로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떠왔어요. 하지만 노인은 한 모금 마시고는 또 불만을 표했습니다. 너무 차가워. 적당한 걸로 달라고. 이때 다른 손님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야? 노인이 버럭 소리쳤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다시? 뭘 다시 준비한다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물을 새로 떠왔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서요. 노인은 그 물을 받아들고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맛없네.
노인이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릇을 보니 한 알의 밥알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일부러 동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저는 재빨리 쪼그려 앉아서 동전들을 주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여기 있습니다. 노인에게 동전들을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노인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 계산은 얼마야? 평소대로 주시면 돼요. 평소대로라니,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또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노인이 돈을 내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최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런 무례한 손님은 처음 봤어요. 젊은 직장인이 화가 난 듯 말했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저는 노인을 변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 저에게 상처를 준 분인데도요. 사장님은 정말 착하시네요.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짜증내고 싶을 때.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국밥 하나 더 주세요. 저도 추가로 주문할게요. 손님들이 주문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나갔던 손님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다시 왔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화냈을 거예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평소에 그분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도윤이가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들더니 화를 냈어요. 그런 손님은 받지 마. 다른 손님들한테도 피해잖아. 그래도 어르신이잖아. 어르신이라고 무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도윤이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 노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또 오실까봐 걱정되면서도 기다려졌어요. 혹시 사과라도 하실까요? 8시가 되었어요. 평소 오시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시 반, 9시.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자꾸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윤아, 어제 그 할아버지 기다리는 거야? 최말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무례한 사람 안 오는 게 나아. 할머니는 여전히 어제 일을 못마땅해 하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도 노인은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매일 보던 분인데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오셨어요. 평소의 모습이었어요. 조용하고 정중한 모습으로요. 어제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목소리도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어제 죄송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깊고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무례했어요. 노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인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군요. 네. 어제 같은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웃으실 수 있다니. 노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새롭게 발견한 듯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화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다. 노인이 제 말을 되뇌며 생각에 잠겼어요.
국밥 드시겠어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문으로 걸어가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맙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왜 그렇게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노인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짧은 고맙소라는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요. 토요일 아침 6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동네 어르신들께 무료로 아침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5분의 어르신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쉬며 서 계신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어머, 할머니들 언제 오셨어요? 추우셨을 텐데. 괜찮아, 우리 서윤이. 일찍 와서 기다린 거야. 맨 앞에 서신 박정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80이 넘으신 분인데도 매주 빠지지 않고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들어가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힘든 형편이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는 동안 어르신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같은 애가 어디 있어? 자기도 어려운데. 맞아.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뭘로 보답해야 할까?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항상 미안해 하시거든요. 첫 번째 국밥을 박정자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다, 우리 서윤이. 이것만이라도 받아줘. 할머니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내미셨어요. 손이 떨리시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안 받을 거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감싸며 돈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두 번째로 오신 김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계시고 연금만으로 생활하시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주 이렇게.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국밥을 받아들고는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뜨시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꽉 찼어요.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거든요. 세 번째로 오신 이옥순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분이에요. 걸음도 불편하시지만 매주 꼬박꼬박 오세요. 할머니, 조심히 앉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자리에 앉게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어르신들께도 차례로 국밥을 가져다 드렸어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시며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조용히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가끔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손자 자랑을 하기도 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그 노인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노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어요. 어르신들이 국밥을 드시는 광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궁금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박정자 할머니가 노인을 보시고는 자리를 일어나려 하셨어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자리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말리고 노인을 다른 자리로 안내했어요. 국밥 드시겠어요? 네. 노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국밥을 준비하는 동안 가게 안 분위기가 참 따뜻했어요. 어르신들끼리 정겹게 이야기하시고 서로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할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옥순 할머니께 물어보셨어요. 그럭저럭이야. 나이가 나이니까.
우리 나이에 건강한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으니 고마운 거지. 맞아. 서윤이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고요. 노인에게 국밥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토요일마다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국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드고 계셨고요. 그때 박정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봉투였어요. 서윤아, 이거 받아. 봉투 안에는 귤 2개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왜? 고맙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는 얼른 귤을 받아들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사탕 몇 개를, 이옥순 할머니는 접어놓은 휴지를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받아. 우리 마음이니까. 정말 고마워, 서윤아.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란 듯 하더니 점점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 드시고 하나씩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서윤아,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건강해야 해. 우리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남으신 박정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서윤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가 얻어먹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박정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나가셨어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노인만 남아 계셨어요. 국밥을 다 드시고는 한참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네. 힘들지 않으세요? 장사도 어려운데. 노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재료비도 부담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가끔은 힘들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 그런 걱정은 다 사라져요. 노인이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노인이 제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데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시는데 평소보다 많은 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많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받아주세요. 노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었어요. 노인이 문으로 향하시면서 뒤돌아보셨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인이 깊게 인사하시고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 남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노인의 표정이 달랐어요. 어르신들이 국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주고 가신 귤을 하나 까먹었어요. 달고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건 어르신들의 마음이었어요. 최말순 할머니가 일찍 오셨어요. 서윤아, 오늘도 어르신들 챙겼지? 네, 할머니. 기특해. 정말 기특해.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친할머니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서윤아, 요즘 그 할아버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어떤 면에서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처음엔 좀 차갑더니 요즘은 따뜻해 보여.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글쎄. 하지만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건 확실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손님들이 와서 국밥을 드시고 가셨고요. 저녁 무렵 도윤이가 왔어요. 오늘은 어때? 좋았어. 어르신들이 귤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도윤에게 얘기해줬어요. 그 할아버지도 왔어? 응.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 어떻게? 뭔가 따뜻해 보였어. 어르신들 보시는 눈빛이 특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 특히 너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 응. 진심을 다하는 사람 말이야. 도윤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노인이 하신 말씀들, 그 표정들.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도 계속 생각났어요. 귤 2개, 사탕 몇 개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작은 식당이지만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랑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내일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기대되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또 오실지도 궁금했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적해질 무렵이었죠.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노진혁 씨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정장 입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님. 노진혁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어요. 가게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더라니요. 이미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노진혁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월세 고지서들이었습니다. 밀린 월세가 정확히 400만 원입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4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더 주시면. 일주일? 그동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노진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함께 온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뭔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토요일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오시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 아닌데도 가끔 들러주시거든요. 박정자 할머니가 먼저 들어오셨어요. 뒤따라 김철수 할아버지와 이옥순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박정자 할머니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상황을 다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월세를 못 내셨다고요? 노진혁 씨가 어르신들을 보며 말했어요. 마치 창피를 주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400만 원이나 밀렸어요.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뭘 믿고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할머니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뭘 그렇게 다그치나?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 일이 아니라니. 우리 서윤이가. 우리 서윤이라고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노진혁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들이 움찔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저는 어르신들을 말리려 했어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박정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 낡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시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서윤이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김철수 할아버지도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옥순 할머니까지 가방을 열어 돈을 꺼내려 하셨어요. 할머니들, 정말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이 각자 어렵게 모은 돈을 꺼내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받아. 우리 마음이니까. 박정자 할머니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김철수 할아버지도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셨어요. 5만 원 정도였을까요? 할아버지, 정말 안 돼요. 괜찮아.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으니까. 이옥순 할머니도 얼마 안 되는 돈을 내놓으셨어요. 노진혁 씨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고작 몇만 원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들의 얼굴이 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하지만 마음만은. 박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이 돈은 할머니들이 드실 약값이고 생활비예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는 돈을 다시 할머니들께 돌려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뭘로 살아? 네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맞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옥순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진혁 씨가 말을 끊었어요. 정말 보기 안 좋네요. 늙은 사람들한테 구걸하다니. 그 말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구걸이 아니에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분들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게 구걸인가요? 가족이라. 웃기네요. 노진혁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쨌든 오늘까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일부터는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노진혁 씨가 나갔어요. 함께 온 남자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마음도, 가게를 잃을 수 있다는 현실도,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지 마, 우리 서윤이. 김철수 할아버지도 다가와 앉으셨어요.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이옥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들, 뭘 미안해. 우리가 더 미안해. 도움이 못 되어서. 아니에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어요. 정말이었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거든요. 우리 서윤이는 착해서 이런 일 당하는 거야. 맞아.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어르신들이 중얼거리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잠시 후 최말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상황을 보시더니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정자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최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우리 서윤이를.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더 미안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이런 일이 어떻게 괜찮아? 최말순 할머니도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할머니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로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가족 같았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끼리 의논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말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서윤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 고민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해? 다른 일을 찾아보면 돼요. 아이고, 이 고집쟁이가. 어르신들이 혀를 차시며 걱정해 주셨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박정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윤아, 포기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네, 할머니. 정말 우리가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할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혼자 남은 가게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게를 지켜내겠다고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내일부터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해진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앞 골목에서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울부짖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누군가 아이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어요. 젊은 여자가 골목을 헤매고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아이 신발 한 짝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이가, 우리 지우가 사라졌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시간 전쯤.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여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아이 엄마였구나 싶었어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키는 작고 파란색 티셔츠 입고 있어요. 괜찮아요. 금방 찾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5살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기엔 위험한 세상이니까요. 경찰서에는 신고하셨어요? 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야 한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가게로 돌아가 잠시 휴게 팻말을 걸었어요. 장사는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은 아이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가게는 괜찮아요. 아이가 더 중요하죠. 저는 엄마와 함께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지우야 어디 있니? 두 사람이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어요. 가게 주인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놀이터는 가봤어요? 네, 가장 먼저 가봤는데. 다시 한번 가봐요. 아이들은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엄마를 데리고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평일 오후라 한적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봤어요. 그분이었어요. 평소 가게에 오시던 그 노인이 공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노인도 저희를 보시고는 일어나셨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이를 찾고 있어요. 5살 남자아이인데.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시며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3명이 공원을 나누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럼틀 주변, 그네 뒤편, 화단 근처.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점점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작은 정자 쪽을 가리키셨어요. 저쪽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자 뒤편에는 작은 미끄럼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이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미끄럼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때 미끄럼틀 아래 그늘진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는 급하게 소리쳤어요. 미끄럼틀 아래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엄마가 달려왔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서웠지? 왜 여기 있었어? 숨바꼭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찾아와서. 아이의 말에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혼자 숨바꼭질을 하다가 나오지 못한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엄마가 저와 노인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이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노인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일은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전혀 괜찮아요. 이런 일이 더 중요하죠. 엄마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번이고 뒤돌아서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과 저는 공원에 남았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노인이 말씀하셨어요. 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노인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마치 신기하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셔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저는 노인께 인사하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와 똑같은 가게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설거지를 이어서 했어요. 아까 하다만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아이를 무사히 찾았다는 안도감, 엄마의 고마워하는 모습, 그리고 노인의 따뜻한 시선까지. 오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사장님, 아까 가게 문이 닫혀 있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아,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큰일은 아니었죠? 네, 괜찮아요.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 노인이 가게로 오셨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국밥 드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따뜻하게 들렸어요. 국밥을 끓이면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일이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밥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노인만 계시고 다른 손님은 없었거든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네? 오늘 일?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노인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서 뭔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요즘 많지 않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어요.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노인이 국밥을 다 드시고 계산을 하셨어요. 또 평소보다 많은 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많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받아주세요.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게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문으로 걸어가시면서 뒤돌아보셨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이 나가셨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했어요. 내일도 또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인의 표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더 따뜻하고 더 진심 어린 모습이었어요. 도윤이가 늦게 와서 오늘 일을 얘기해줬어요. 아이를 찾았다고? 다행이네. 응. 정말 다행이었어. 근데 가게는 어떻게 했어? 문 닫고 같이 찾았지. 손님들은? 나중에 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해해주더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서윤이답네. 뭐가? 다른 사람들은 장사가 우선일 텐데 넌 사람이 우선이잖아. 도윤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다. 너답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특별한 걸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요. 오늘 아이 엄마의 눈물, 노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작은 아이의 밝은 웃음. 이 모든 게 제게는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내일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또 오실지도 기대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한적한 시간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내일 사용할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확실하고 무게감이 있는 걸음이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당당한 어깨, 고든 자세, 품격 있는 분위기.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무게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당황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앉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노인이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앉는 모습마저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고 우아했어요. 국밥 드시겠어요? 아니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과요? 네. 그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제 이름은 박준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계속했습니다. 준태그룹 전 회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준태그룹이라면 몇 년 전까지 대기업이었던 곳이죠.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한 것도, 돈이 없다고 한 것도. 박준태 회장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겨우 한 단어를 짜낸 것 같았어요. 사장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저를요? 왜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박준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뭐였나요? 실험 대상이었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재밌었나요? 가난한 사람 놀이가?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박준태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준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준태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도 모르게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박준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박준태 회장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몇 년 전 회사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박준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박준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던 중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사장님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시는 모습을. 그때부터요? 네.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박준태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노인으로 가장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험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태 회장이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날, 일부러 무례하게 하신 것도요? 네. 정말로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찾을 때도 지켜보고 계셨죠? 네. 장사를 포기하고 아이를 찾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박준태 회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뭘 확신하셨어요? 사장님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요.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요? 월세 문제 들었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어요. 박준태 회장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보답입니다. 박준태 회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사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박준태 회장이 일어나려 하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네? 이해해요. 그만큼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박준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속이지 말아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대신 가끔 진짜 모습으로 국밥 먹으러 오세요. 박준태 회장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태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최말순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아,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급히 박준태 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서윤아, 이분은 아는 분이에요, 할머니. 최말순 할머니가 박준태 회장을 유심히 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그 할아버지. 네, 맞아요. 어머, 완전히 달라 보이네. 할머니의 말에 박준태 회장이 웃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아무튼 좋아 보여.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준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요. 네, 기다릴게요. 박준태 회장이 나가시고 나서 최말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오해가 있었는데 풀렸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는 더 자세히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건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왔을 때 오늘 일을 얘기해줬어요. 박준태라고? 준태그룹 그 박준태? 응. 깜짝 놀랐어. 근데 받지 않았다고? 그 많은 돈을? 응. 그럴 순 없잖아.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 참. 그래도 이해는 돼. 왜 그랬는지. 나도 그래. 처음엔 화가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박준태 회장의 진심,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준 영향.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한 명 더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박준태 회장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준태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소유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건물 소유권입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명의로 바꿨어요.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하세요.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박준태 회장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박준태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 이후로 박준태 회장은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무료 급식에도 함께 참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어르신들도 점차 마음을 열어가셨어요. 박준태 회장이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할아버지, 국 좀 더 끓여주세요. 박정자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부탁하셨어요. 박준태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회장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사장님, 이분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귀갯말로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는 박준태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도윤과 저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랑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도윤이 물어봤어요. 식당 앞마당에서 하면 어떨까? 여기서? 작은데. 우리를 지켜봐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분들이 진짜 가족이지. 결혼식 날, 식당 앞 작은 마당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박준태 회장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였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어르신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이웃가게 사장님들까지. 서윤아, 정말 예쁘다. 박정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글썽거리셨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뻐서 그래.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최말순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가 서윤이 친정 식구니까 기분 좋아해도 되지? 당연하죠, 할머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박준태 회장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도윤과 제가 함께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입맞춤하세요. 박준태 회장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는 식당을 계속 운영했어요. 이제는 소담식당이라는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 작지만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박준태 회장도 종종 가게 일을 도와주셨어요. 예전에 잃어버린 회사도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셨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직원들 복지부터 챙기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해야지. 박준태 회장의 경영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통해 배운 따뜻함을 회사에서도 실천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무료 급식 날이었죠.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박정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날이에요? 서윤이네 가게 1주년이야. 깜짝 놀랐어요. 벌써 1년이 지났다니요. 그래서 우리끼리 준비한 게 있어. 할머니들이 케이크를 가져오셨어요. 작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할머니들, 고마워 서윤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줘서.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정말이었어요. 이분들이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었거든요. 박준태 회장도 함께 케이크를 잘라주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르침이라니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걸요. 박준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도 소담식당은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고 단골 손님들이 들러주세요. 도윤과 저 사이에는 예쁜 아이도 생겼어요. 아직 어리지만 벌써 할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우리 손녀 참 예쁘다. 박정자 할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말씀하세요. 진짜 친할머니 같으세요. 박준태 회장도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아이를 무척 아껴주시거든요.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그럼, 우리 공주님.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일상이죠. 오늘도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을 보면서 생각해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걸요. 처음에는 그냥 배고픈 어르신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준태 회장의 삶도,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도, 그리고 제 인생도 모두 바뀌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어봐요. 국밥 끓이고 있어. 할머니들 오시면 드릴 거야.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우리 딸. 아이가 작은 의자를 가져와서 옆에 섰어요. 엄마가 하는 일을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자라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요. 창 밖으로 박준태 회장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소담식당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이곳에서요. 진심은 정말로 세상을 바꿔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루하루씩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의 DJ 임영훈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놀러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